다이소미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둘 다 챙겨보느라 정말 바쁜 새벽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실 걱정이었는데요. 부상도 있었고 프리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폼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말입니다. 음바페에 더해 네이마르의 이적 변수가 있기 전까지는 혹여라도 선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만약 네이마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장을 못 볼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만 놓고 본다면 마요르카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리라는 메이저 팀에서도 여전히 소년가장 역할을 하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현지 매체 RMC 스포츠 역시 이강인 선수가 오늘 혼자서 번뜩였다고 하면서 이강인 혼자서 어떻게든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보려 시도하였다 평가했습니다. 풋메르카토 역시 팀 전체가 부진했던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에게는 그나마 높은 평점인 6점을 부여하며 프랑스 리그 데뷔전에서 한국의 보석이 제 몫을 했다면서 파리 공격의 기폭제가 되었고, 그의 흥미로운 크로스는 동료들이 받지 못했으며 오늘 밤엔 부각되지 않은 그의 드리블 퀄리티는 앞으로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은 이 경기장에서 내가 좋아할 선수가 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의 활동량을 사랑해. 이강인 유니폼 사러 갈래. 그나마 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 공을 되찾아왔던 순간들이었어. 이강인과 우가르테는 훌륭해. 이강인의 플레이 방식이 흥미롭다.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고 노력한다. 이강인은 기술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선수야. 이번에 좋은 윙어 데려오면 이강인이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거 보고 싶다. 전반전에 유일하게 차이를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이강인이었어. 3명의 미드필더 중에 이강인을 10번에 놓고 한쪽에 덴벨레를 넣어서 우리 전방 움직임의 부족을 해결하고 측면 속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없는 파리의 참혹함은 예상했지만 현지에서 나오는 부진한 공격력 평가에 수긍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장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노예모드와 혹사를 더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도 흥미로웠습니다. 김민재 선수 역시 선발이 아니길래 몸이 아직 안 올라왔나 하고 생각했지만 전반 실점으로 팀이 필사적 추격이 필요한 후반에 나와 윈헨이 김민재 선수를 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며 필사적으로 데리고 오려 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팀이 필사적으로 추격을 하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는 역할에 있어서 지금 세계 최고는 김민재 선수란 것을 홈팬들에게 보여주었고, 팀이 크게 지고 있음에도 몇 번의 위기를 막아내며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투헬 감독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총애하는 이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스포르트1은 오늘 패배한 팀 전체가 저조한 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장을 한 김민재 선수에 대해 평점 3점을 부여하였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깔끔한 모습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독일 축구는 평점 1점이 최고점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평가이기에 좋은 평점인 것이죠. 기사는 데리흐트를 대신해 데뷔전을 치른 김민재가 후반 70분 팀의 4번째 실점을 강한 태클로 막아냈다면서 흔들리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 중에서 최고였으며 선발로 나서길 추천한다 평가하였습니다. 골닷컴은 위치 선정 실수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전력 질주와 용감한 태클로 실수를 스스로 해결해냈다며 평점 4점을 부여하며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꼬집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경기보다 더 컨디션을 회복하고 리그 개막전이 시작되면 김민재 선발 맞나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뮌헨과 파리의 성적은 아쉬웠지만 두 선수의 활약을 보는 것은 즐거웠는데요. 진짜 즐거운 일은 우리에게는 다양한 의미로 애증의 팀인 토트넘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에이스이자 캡틴이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캡틴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넘겨받은 대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전에 손흥민 선수의 주장 가능성을 현지에서도 관측해왔다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의 동료가 된 케인의 이적으로 인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현지 매체들의 반응도 놀라웠는데요. 그들은 대대적으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손흥민 선수를 보좌하여 부주장이 된 메이슨 역시 미드필더의 리더 역할을 맡은 것에 기뻐하고 있고, 로메로 역시 수비진의 리더이자 부주장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자축한 것은 물론인데요. 소니는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새로운 주장으로 이상적 선택이다 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전한 유로스포츠는 그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이라 설명했습니다. 현지 매체 데일리메일은 이번 손흥민의 주장 선임 결정은
팀 스쿼드 전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전했고, 90미닛은 손흥민이 동양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주장이 되었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박지성 선수가 QPR에서 주장을 한 적이 있기에 두 번째이지만 아시아인이 규모가 큰 상위권 팀에서 올타임 주장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인 것이죠. 호스퍼 HQ는 손흥민은 토트넘을 이끌 완벽한 선택이고 그는 모범을 보이는 유능한 프로페셔널로 완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에게 리더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물론 소니는 모범적인 선수임과 동시에 생각보다 경기장에서는 과격하기도 한 선수이며 경기장 안팎에서 존재감을 가진 선수이자 가장 이타적인 선수이기도 하다면서 탈장을 안고서 지난 시즌을 소화했고 팀을 위하여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바로 앞으로 주장을 맡게 될 손흥민이란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그는 완장을 차지할 자격이 있고 클럽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더 부트름은 메디슨이 팀에 새로 합류하자마자 엄청난 영향력을 보였지만 주장이 되기에는 이르다면서 토트넘에는 손흥민과 같이 구단에 훨씬 더 오래 있었던 리더들이 있으며 손흥민은 결국 주장으로 뽑혔고 이는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이 30세이기에 차기 주장 후보는 메디슨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팬들 역시 커뮤니티와 SNS에서 주장 손흥민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완벽하게 자격이 되는 선수, 나의 형제, 나의 캡틴, 나의 왕. 지난 10년 동안 클럽을 사랑한 단 한 명의 선수, 그는 아직도 여기에 있어. 이만큼 적합한 주장 옵션은 없어. 소니가 런던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는 확실히 우리 중에 하나야. 그럴 자격이 있는 주장, 대표팀의 주장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책임과 압력을 다루는 방법도 알지. 그는 팀 동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수야. 사람들이 케인이 떠나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월드 클래스인지 잊은 것 같다. 우린 여전히 우리 클럽에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을 보유하고 있어. 소니는 자격 있어. 개막전에서 완장을 찬 그를 보게 되는 걸 기다릴 수 없어. 그럼 페널티킥도 이제 차게 해준다는 의미인 거지? 내가 구입한 유일한 팀 유니폼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연도에 소니의 유니폼이었어. 나의 캡틴. 오늘 케인이 떠난 슬픔 이후에 이 소식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미스터 토트넘, 오직 소니만이 주장 자격이 있어. 소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가 우리의 새로운 주장이라 기분이 좋다. 그는 정말 자격이 있어. 이번 시즌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시즌이지만 그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믿어. 실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손흥민은 모범과 관대함으로 이끌고 메디슨은 재치와 유머로 영감을 주며 로메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부터 보호한다. 꽤 좋은 균형이야. 감독의 완벽한 결정이야. 당연하다. 겸손하고 고상하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야. 클럽에서 9년을 보낸 그에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클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 또한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토트넘을 우리의 아름다운 클럽이라 지칭한 것을 두고도 난리가 난 현지 팬들인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클럽이라는 말은 지금 내 상처받은 마음에 꼭 필요한 약이야. 난 이 아름다운 남자를 너무 사랑해. 이미 그가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난 그가 이끌 새로운 시대가 너무 흥분된다. 그가 우리를 떠난다면 난 말 그대로 울어버릴 거야. 소니가 떠나는 것은 케인이 떠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타격을 줄 거야. 댓글들 중에는 주장 놓친 에릭 다이어가 분노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다이어는 주전 경쟁도 어려울 것이기에 주장은 언감생심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리더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오늘 토트넘의 리그 개막전이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현지에서 계속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 자리 일명 손톱이 될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이를 배제하지 않는 옵션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프리시즌에서도 모든 공격의 기점, 공격의 시작이 손흥민 선수로부터 출발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케인의 자리를 맡게 될 가장 가능성 높은 공격수인 히샬리송과 포지션 이동을 하여 경기 중 중앙 공격수 역할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에 어쩌면 호날두가 그런 변신을 했던 것처럼 센터 손을 병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지 매체 더 부트룸 또한 이에 대해 손흥민이 케인과 같이 타고난 중앙 공격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선수라 평가했으며 CBS 스포츠 또한 케인의 중앙 공격수 공백을 메울 최고 적임자로 손흥민 선수를 꼽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해설자 제이미 레드냅 역시 손흥민 선수가 센터 포워드, 중앙 공격수 역할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라면서 손흥민은 항상 중앙에서 뛰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케인은 대체 불가이지만 손흥민이 중앙에서 뛸 수 있으며 아울러 2년 전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면서 이것은 그가 슈퍼스타가 될 기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 공격수 마이클 오웬은 포지션을 떠나서 이번 시즌 지켜봐야 할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하였는데요. 그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 시즌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며 탈장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감독이 정말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최고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우승을 못해 떠나갔다는 케인, 바로 그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끌어올린 중앙 공격수가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에 나올 수 있는 평가들인데요. 이번 시즌은 메디슨이 있다고 하지만 리그 최강의 파트너 케인이 없기에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케인이 없다는 것은 팀 전체의 능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역동적인 전술 속에서의 손흥민 선수는 빛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분명히 케인의 이탈은 전력 약화라는 게 객관적 시각이지만 감독부터 해서 분위기가 왠지 기대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관전하는 데 있어 좀 달라질 부분은 개인 공격 포인트만큼이나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뛰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해리 케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손흥민의 주장 소식으로 덮으려는 듯 맹렬한 트윗과 영상을 쏟아내는 토트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장 손흥민. 대한민국의 주장이 세계적 빅클럽의 주장을 맡아 이끄는 것.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쓴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